제가 어제 방송에 가서요. 마치 6월 7일 이 국회 개원 완료 시한을 넘긴 부분에 대해서 큰일이나 난 듯이 토론자들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월급만 안 받아가면 된다 했습니다. 94년부터 6월 7일이라는 개헌 협상 만료일이 있었는데 22년간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한 번도 안 지킨 것은 안 지켜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요. 사람이 원래 속성이 묻고 놀고 공짜로 돈 벌고 싶은 게 속성인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인간의 속성에서 별 다르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한두 달 놀다가 채로 배지 달고 이제 얼마나 편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성기인데 묻고 골프 치고 좀 놀다가 천천히 개원하면 가면 월급은 그대로 다 나오는데 왜 그러지 않고 싶겠습니까? 만약에요, 그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개원 협상일까지 예를 들어서 협상을 완료하지 못하면, 원을 구성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페널티로 국회의원 1인당 벌금을 한 1,000만원씩 때리고 월급은 다 몰수한다 돼 있었으면 한 번도 22년간 어겼을 리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요, 결국은 이 국회의원들의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 말로 잘해보자, 뭐 어쩌고 비판을 하고 어쩌고 국민적 압력을 넣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봤을 때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월급 안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국민의당이요, 더민주가 좀 티해 보이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번에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잘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야당의 행동 중에서 잘한 일 못한 일을 이야기하면 또 뭐 일부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거 뭐 다 작전이고 옛날에 그건 더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런 거를 빼고 한 개 가지고 칭찬해 주냐 이러는데요. 아, 옛날 일을 갖고 잘하니 못하냐, 뭐 제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까? 그런 건 제가 말할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에 대해서 잘하는 거는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요, 구린 놈이 뭐 처음부터 선한 놈 어디 있습니까?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요, 앞으로 전부 삭제해버리고 그런 사람은 제 걸 못 보게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당이요, 어제 국회 사무처에 세비를 받지 않기로 하고 국회의원 수당 미수령 신청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월 세비는 1,149만원이고요. 연 1억 3,796만원인데 하루 기준 37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따라서 국민의당 의원들은 원 구성이 하루 지연될 때마다 37만원씩을 안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일주일 지연되면 259만원, 15일 지연되면 555만원을 안 받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국민의당이 한 이런 행동은 의미 있다고 평가하고요. 이걸 갖다가 새누리당이나 더민주에서 유치하니 이런 뭐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저것들도 같이 안 받으면 끝날 문제 아닙니까? 그래갖고 처음에야 뭐 아니 너거나 받지 마라, 우리는 받을란다 하겠지만은 시간이 좀 더 흘러가다 보면 돈 받아가는 사람들이 좀 머쓱해지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선례가 되었어요. 앞으로 무슨 세월호 같은 정치적인 이유로, 그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죠, 세월호 같은 어떤 사건을 가지고 빙자해서 국회를 공전시킬 때는 항상 월급을 받아가지 않는 선례를 국회 내에서 스스로 만들었어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한 행태를 갖다가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가장 확실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산으로 간 구조조정이라 해서 정권의 유일이나 분리만 따지고 보신주의에 빠졌다. 그래서 청와대 서별관 회의라고 청와대에서 열리는 비공개 경제정책협의회가 있는데 청와대 수석과 경제수장, 뭐 부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다 오는데 여기서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데 경제가 아닌 정치 논리가 앞서서 시간 끌기로 문제만 키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논리가 실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해운조선에서 부실 기업을 떠안는 산업은행이 경제수석이나 부총리에 휘둘리고 부실 폭탄을 해체하는 게 아니라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밀실행정을 없애라, 명실상부한 역할을 못한다면 청와대 무슨 이런 경제 관련 회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자, 그리고 구조조정 때마다 돈을 빌려준 은행 등 채권단에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금감원도 배후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 민간은행
장에게는 사퇴를 권고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요. 잘못했을 때는 법정 관리를 시켜버려야지 워크아웃을 선언하는 당국도 문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때 정리할 걸 정리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지적이 돼야 될 문제는 지금 산업은행의 부실이 48조라고 어제 대대적으로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산업은행은 16년간 대우조선을 관리하면서 7조 원을 쏟아부었는데요. 회사의 생존을 장담할 수도 없는 처지다는 겁니다. 3년간 4조 5천억을 퍼부은 STX 조선도 법정관리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하면서 산업은행은 1억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 평균 배가 터져 나갔습니다. 자, 이제 이 정부가요, 이런 산업은행을 그대로 둘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조선일보 오늘 사설은 48조 부실 하치장 산업은행은 역사적 소명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민생보다 권력 노름에 바쁜 새누리당이라고 하면서 또 비판 기사도 있습니다. 총선 참패 반성 대신에 자리 욕심만 앞서서 민생 챙기기나 국회 개원은 뒷전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중진들은 국회의장이나 또 상임위원장 욕심을 또 내고 있답니다. 정말로 국회의장은 포기한 줄 알았는데 또 아직도 국회의장 하고 싶어 하고 있답니다. 자, 뭐라도 지금 해야 될 상황에서 한번 보십시오. 전셋값이 폭등하죠. 곳곳에서 사고 나죠. 자, 조선해운의 구조조정이 있죠. 지금 비정규직이나 서민들이 자영업자가 아주 고생을 하고 있죠. 거기에 법조 비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죠. 그것뿐입니까? 6월달부터 본격적인 디플레이션이 시작되고 한마디로 경제가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도 많은데요. 자, 다음 당권을 어떻게 차지할까? 자, 복당시키냐 안 시키냐? 그거 복당한들 안 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런 데 관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여론조사에서는 더 오피니언 여론조사에서는 새누리당이 잘못한다가 70.3%가 나왔습니다. 자, 새누리당 정말 정부 청와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을 지금 지연시키고 있는 부분에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사 운영 예결위원장 3개를 차지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국회의장을 할 듯 하면서 이렇게 이 3개를 내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3개를 새누리당이 한들 뭔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솔직히요. 저거당 출신 국회의장이 이 국회에서 방망이를 들고 있었는데도 뒤통수를 갖다가 처절하게 맞는 당이 새누리당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상임위원장을 이런 걸 차고 앉았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그 이전에요. 당 내부의 의식의 통일을 좀 이루든지 당 내부의 반란자를 완전히 제거를 하든지 한마디로 내부의 입장 통일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에 있는 적이 야당보다도 더 심하게 죄를 부려서 지난 총선에 지는 꼴을 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먼 놈이 이런 자리에 집착을 합니까? 웃기는 소리입니다. 자, 새누리당요. 이렇게 가면 확실하게 내년에 절벽에 떨어질 건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아니라 반기문 사무총장이 할아버지를 데려와도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계관에서 김재원 전 의원으로 교체됐습니다. 자, 이 정무수석 교체가 가지는 의미는 제가 볼 때 이 대통령의 향후 전국 운영 방안이 근본적으로 결론이 났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 결론은 내년에 대권 재창출로 승부수를 던지겠다. 그리고 그 승부수의 중심에 TK가 있다. 자, 이렇게 본다면 8월 당대표 선거에 최경환 전 부총리가 출마할 가능성은 100%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충청 TK 연합으로 내년 대선의 새누리당의 유력 후보로 밀고 나가겠다. 이런 의지도 관철된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 정진석 원내대표가 초반에 비대위와 혁신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친박에 좀 비겁거리는, 한마디로 비대위의 비박의 다수를 임명하고 혁신위원장에 김용태 의원을 임명한 부분에 대한 실책이 있었지만 이후에
김무성 그리고 최경환, 정진석 3자 회담 과정을 통해서 당의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후의 구조를 논의하는 선에서 결국 비주류와 정진석의 압박을 다 받아냈다. 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친박 핵심의 뜻이 관철된 정무수석 인사다 이래 볼 수 있고요.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당의 비대위 구성이나 혁신위 구성에 있어서 정진석 원내대표와 교감을 하지 못해서 5.18 행사에 갈 때 서로 같은 KTX에 타고 앞뒤로 앉고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최근에 국회 원구성에 관해서도 청와대에서 책임이 있다 라는 야당의 비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새로운 정무수석을 통해서 이 정진석과의 라인에 있어서 이 원구성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결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지 않아서 원구성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청와대 박 대통령의 입장이나 친박의 핵심 입장은 소통, 협치 이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이 자신들의 페이스로 내년 대선까지 밀고 나가서 정권을 재창출함으로써 모든 승부를 끝을 내겠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서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다 일사불란하게 당과 청와대 간의 관계를 소통할 수 있고 특히 김무성 대표와의 관계에서 의심을 받지 않는 이런 확고한 충성심 있는 정무수석을 임명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전에 조윤선, 현기환 두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김무성 대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심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친박 핵심에서요. 자, 이 정무수석 인사가 이번에 인사의 핵심이고 나머지 부분은 뭐 크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교육문화수석이나 뭐 미래기획수석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은 크게 중요치 않다. 그것은 끼어 넣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통진당이 해산된 이후에 정의당이라는 진보 정당이 있지만 이번에 6석을 얻는 선에서 그치고요. 조용합니다.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지금 밖으로 나오지가 않는데요. 제야 진보의 이념적 대부라고 볼 수 있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어제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에 대해서 지금 원내 정의당이 있고 원내도 진보 정당이 너댓 개가 있습니다. 당이 갖는 지배적인 이념이 있는가 무이념 상태라 느껴질 정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최 교수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초청으로 열린 정의당의 정체성 형성 강연에서 진보 정당이 주류 정당과 별로 차이가 없다.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선 시기 진보적 정치운동과 정의당의 현재 상황을 대비시켜보면 상당히 격세지감이 있다. 과거에는 이념이 넘쳐 흘려서 문제였는데 현재는 이념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무이념 상태라는 것은 정치에서의 역할을 부정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무이념 상태에 빠졌는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사회주의 몰락 이후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를 선택하는 시대는 끝났고 거대한 이데올로기적 선택의 기회는 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됐다. 그럼에도 진보적 정치운동은 과도하게 이상주의였고 유토피아적 이상을 내걸었다. 이것이 오히려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약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의 종언 이후에도 정치 영역에서의 이념은 매우 중요하다. 현실에서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논리를 근거로 삼을 것이냐는 중요한 정치적 의제인데 당 내에서 자유로운 이념 토론이 존재하는 환경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죽은 정당이다.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최 교수는 한국의 정당 체제는 위로부터 권력이 창출되고 명사들이 그걸 이끌어가는 체제라면서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려는 사회 집단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체제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과거에 이 이념 정당들이 한국에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 80년대, 90년대 초까지 마치 공산주의가 중대한 이념의 목표인 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동구권이 몰락하면서 한국에는 그러면 몰락한 이후에 새로운 어떤 한국형 이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진보 정당의 이념을요. 그러지 못하고 과도하게
이 현실과 이렇게 유리된, 현실성이 결여된 과도한 이념 자체를 위한 이념에 몰두하다가 한마디로 대중과는 맞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진당이 해산이 되고 난 뒤에, 통진당은 과도하게 친북적 이념을 걸었지 않습니까? 근데 대중 다수와는 맞지가 않았죠. 그래서 지금 강제 해산이 되고, 그 이후에 남아있는 진보 정당들이 도대체 진보의 이념의 가치가 뭐냐라는 것을 토론을 통해서요, 현 시점에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이념의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이서나마나 존재의 가치가 없고, 국민의당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더더욱이 제3당으로 가치도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원외 진보 정당들도 그냥 생경하게 구호만 높지 뭘 위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통진당이 전농이라든지 민노총 등과 연결되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회 집단들이, 진보적 집단들이 거기에 연결돼 있다. 이게 해산이 되어버리면서 이제 이 집단들도 진보 정당들과 연결되지 못한 채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머리가 지나치게 좋은 사람들이 사회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머리를 한국형 진보의 이념을 만들어내는 용기를 갖다가 내는데 발휘하지 못하고 다수의 운동권 내부의, 운동권 정당 내부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추종을 하는 쪽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도 하지 못하고, 한국적 현실에서는 이런 형식의 진보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용기 있는 주장도 하지 못하고, 실제 한국에서 지금 필요한 진보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비겁한 겁니다. 저는 노회찬, 심상정 이런 사람들이 기성 정치인보다 조금 나은 부분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비겁했다. 운동권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